이제 숫자 4개를 이렇게 그냥 물음표식으로 드렸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이름이 좀 바뀌고 뭐 구조가 좀 바뀌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9년에 개원을 해서 대략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한 1년 기준에 했을 때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총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졸업생 배출이 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또 선생님 영문대는 어디까지 영문대라고 하냐고 그러는데 스카이는 아니고 조금 확장시켜서 한 20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인서울까지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좀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수치를 보면 과연 이게 자랑스러운 수치나 좀 의문이 갈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정에서 강의한 지 10년째가 내년이 10년째가 돼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 지역에 어떻게 잘 우연스럽게 어떻게 와서 이제 강의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이제 서울 쪽에서 강의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오늘도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보면 뭐 여기 이제 특목자사 보내실 분도 계시고 뭐 자율 보내실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쪽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부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학교에서 인서울을 엄밀하게 따졌을 때 30명 정도 이상 못 보낸다고 봤을 때 저희 학원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상당히 이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말씀 드리지 않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중화간 산식이 되니까 올해는 좀 정기적으로 학부모 간다라는 이런 시간을 좀 국어과에서 따로 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학부모님도 좀 제가 보시면 좀 오셔가지고 좀 깊게 좀 한번 제가 학생들한테 시작품 하나 어떻게 가르치고 소설 하나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부모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하고 공감하고 또 시험 보고 나면 왜 점수 안 나왔는지 그런 것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 좀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하면 국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중등 시스템도 뭐 여기 지금 어학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수학학원 보내실 때 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생뚱밖에 국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국영수 세 과목인데 사실은 국어가 잘 밀려요. 어머니도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특히 이 지역은 더 잘. 그러니까 영수 보내시느라고 지치셔가지고 국어는 사실 학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국어의 중요성을 부득이하게 이제 강조를 드려요. 근데 이것도 좀 지쳤어요. 지쳐서 그냥 간단하게만.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등급 계산도 하고 하시는데 1등급은 4%라는 거죠. 물론 이제 표점에 따라서 영수 면적이 높습니다. 아까 이과 수학 같은 거 엄청나죠. 어메이징한 거예요, 사실. 표점에서 20점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국어도 1등급은 4%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 뭐 내신으로 보내셔야 될 분도 계시고 정시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높은 등급 받는 게 좋은 거 아닌 결론은. 그랬을 때 내신도 4%, 수능도 4%이기 때문에 실제 중학교 국어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중학교 국어 때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중학교 국어 치고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80점 이하 받은 애들은 이상한 애예요. 두 부류가 있어요. 수능을 차이가 아니거나 문제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이 80분 동안 시험지 15장을 보고 시험 푸는 거거든요. 80분 동안 그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7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애들은 시험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8장, 9장쯤 읽으면 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중학교 때 다시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출신이에요. 뭔가 있나요? 중학교 때 그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70점 맞아도 상관없고 60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말을 시작하면 기본적인 독서의 문제가 있고 다른 과목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어쨌든 실제 중학교 국어학교 이제 등급이 딱 나와버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제 올해는 A형 나와서 봤잖아요. 어머니들. 근데 이제 정확한 54대 45, 60이에요. A형이. 근데 이제 A형이 이 정도 나오고 B형 이만큼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2000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18년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예비고들은 18년이죠.
17년에 어느 정도 가다가 잡히기 때문에 좀 나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요 밑학년들부터 다시 통합해요. A, B형이. 그럼 이제 뒤에 최저등급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합이 되면 첫째는 바로 최저로 가죠. 이제 두 번째 이제 국어가 필요한 이유는 최저등급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연속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 대단한 기록은 아니에요. 3월 달에 딱 첫 모의고사 딱 보면 그 달에 한 두 번 정도 마감이 돼요. 고3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예비고3 과정은 12월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방학 때 겨울방학 끝나고. 근데 그때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첫 모의고사 이제 딱 보는 거야. 딱 보고 나면 이제 가다가 딱 나오거든요. 즉 아까 이제 수학과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과해가지고 17년 동안 수학 공부를 했는데 최저 등급 맞추는데 수학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가가지고 그냥 저기 국어나 탐구하고 이런 좀 해라. 학원이라도 좀 다녀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대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비고 겨울 가운데에서도 마감이 안 나는 게 갑자기 3월달 모여서 딱 보면 돼요. 채워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최저등급 맞추는데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국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사실. 수학이나 영어처럼 과목을 딱 순수하는 게 아니라 최저를 좀 맞추는데 이제 써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저등급을 뭐 선생님 제가 오늘 표를 쫙 보여드릴까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평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10개 대학 정도인데 두 과목 2등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보편적인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뭐 의대 같은 경우 3과목 4과목 한 다음에 뭐 한 1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최저등급 맞추는 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어적 능력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가 국어가 안 돼서 수학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수학도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어머니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연관성이 좀 있죠. 해석은 대부분 답을 못 찾아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성은 좀 인식을 하실 부분은 사실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실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좀 사기 같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딱 그냥 시험지를 열었는데 지금 10개 나오거든요. 그 10개를 내가 처음 보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시험 같은데 그게 괜찮아요. 원래 그런 시험 나쁘진 않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그렇게 좀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실 수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사실 원래 어려울 수밖에 없게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외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수능이 어려우니까 이명박 정권부터 이제 뭘 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교육 정책이라는 걸 계속 사교육하고 제도권 교육을 이렇게 긴장관계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EBS 출제예요. 올해 3년째인데. 근데 EBS 출제를 이제 겉으로 딱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교육 부담 줄이기 위해서 EBS라는 교과서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학원에 있어가지고 수강생들하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거 조금만 들어보시면 신문 기사에 나와요. 이게 많이 EBS 출제 기고 허업에 불과합니다. 가령 국어는 어떤 식이냐면 그래서 뒤로가 독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400개 정도 되는 글이에요. 그럼 문단 단위로 치면 4문단 정도 된다고 보시면 평균은. 근데 그 중에서 한 문단을 뽑아가지고 그걸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원래 이제 그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교수님들께서 출제자가 직접 글을 작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질문 갖다 그대로 오래 올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EBS에서 출제를 한다고 하지만 한 문단을 가져와가지고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애들이 인터뷰하면서 나와서 딱 하는 소리가 EBS 연계 체감하니까 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겨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EBS 교재를 가져서 EBS 교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강좌 계속 합니다. 다 연계교육 다 하는데 능력을 키우는 게.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학생들이 EBS에서 출제되니까 교과서 수능인지 알고 승진한 애들 한 20만 명 정도 있어요. 못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딱 들어가면 황당한 거죠. 점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마 어머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뜻답을 청하고 보세요. 뭐냐면 시를 가르쳐요. 주제가 슬프다. 정서가. 그럼 그냥 이 시의 정서가 뭡니까? 뭐 슬픔이에요. 이렇게 쓸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처음 보는 듣보잡. 듣보잡이란 말 아니죠? 처음 보는 거?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보잡 작품을 갖다가 5개 선택 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방법은 사실 있어요. 근데 애들 자체가 좀 그렇게 적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신별로 문제도 선생님들이 사실은 공교육조차도 정상화해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건 가혹한 것이라서 다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능제도라는 건 줄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문제 쉽게 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등부터 100등이 나와야 될 게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요. 그럼 어려운 문제 어떻게 되죠?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교과서에 좀 활용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험 형식과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수능적인 겁니다. 내신은 사실 중학교 때 같은 건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수능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시험 세트 자체가 좀 낯선데요. 크게 세트 3개예요. 대응되는 거. 하장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세 세트에서 15문제, 국수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15문제 해서 총 100점을 3분의 1씩 정확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화법 작문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상으로 연계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교육 과정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치중하지를 잘 않거든요. 실제 치중하게 되는 부분들은 뭐 독서라는 건 문학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좀 낯설고 이거는 좀 어머니들 목소리 잘못한 것 같죠. 이 부분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논설문이나 설명문을 보고 수능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설어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자 쪽은 뭐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내가 주제되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책이 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냐죠. 그래서 일단 어머니도 오늘 그 자료집 제가 드린 거에 맨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국어를 수강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우리 영수하고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니까 제가 뭔가 선물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뒷장 맞죠.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학생 보게 하세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학생 그거 진단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해서는 유효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면 진단 방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 70분 정도 소요되니까 학생은 한번 다 여기 영어나 수학 보내시니까 데스크에 문의하셔서 약속 스케줄 잡으시고 시험 방에서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국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까지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가 80점 정도 그냥 다 나오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파티별로 진단을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얘가 하고 고등학교 가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보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무슨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요. 기출된 모의고사 문제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항을 조합한 게 뭔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면요 그대로 나와요. 무슨 얘가 고등학교 딱 시험 보면 거의 정확히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 그 아까 오늘 수학 가던 데이터를 막 이거 상당히 수학처럼 만들긴 했던데 저는 그냥 두리뭉실 해봤어요. 빨리 좀 하려고. 그래서 재원생 기준으로 해서 솔직히 이것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좀 수학 영어 애들 성적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상위 20% 정도라고 봤을 때 4.5 정도에서 5 정도 처음 그 진단 조사 결과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본인이 정말 국어 못해서 그럴 수 있고요. 둘째는 낯설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는 좀 보정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고 커리큘럼을 상세적으로 보시면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1차하고 2차는 그 수능 기초로 합니다. 기초 나와 있대. 1학년이라서 수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털자는 거예요. 부수라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너는 국어가 어떤 상황이 갈지 본인도 숙제하고 저도 숙제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4개월, 그 두 과정이 4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애들한테 그 말했거든요. 너희들한테 기회만 주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지표가 아니라. 근데 이제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야, 니들이 앞으로 할 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그리고 이제 학생이 따라오면 된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따라오게 되는 학생들도 생기겠죠? 그럼 좀 따라가게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적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수강생들은 대부분이 1학년 때부터 제가 3학년까지 같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은 저는 그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어적인 속성에 좀 제가 반응을 민감하게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국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수는 아니기 때문에 3년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개월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3개월을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어도 어차피 뭐 우리나라 말고 쉬워 보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승부가 계시는데 뭐 이제 뭐 키워보시면 아시죠. 차례 키워보시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와요. 아까 보통 3월 달에. 근데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보시면 좀 안타까운 학생들인데요. 국어 가지고 최저 맞추려고 해도 오죽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안 좋죠. 그러니까 조금 미리 차라리 국어조차 미리 해두면 차라리 4학년 때 수학의 승부를 거리게 맞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빨리 바로. 그 내신조차도요, 우리 그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내신입니다. 아까 뭐 서울대 얘기도 이제 하고 했는데, 제가 뭐 이거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위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신 거예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기 싫어요. 여기 이제 우리 저 선배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제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수능은 차라리 좀 대꾸하는 수능에 성적 지표 나오는 게 훨씬 쉽다는 말씀이에요. 내신은 각 학교 선생님 개인적인 것도 너무 하고 또 아까 뭐 저연 뭐 외고 뭐 이런 예들도 나왔습니다만 또 특목고 애들이 시험 어렵게 내버리니까 별로 해도 좀 재미도 없고 또 뭐 시험 범위도 막 일반 범위보다 다 세네가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내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신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아까 수학생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알 때까지는 좀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1학년 정도까지 해서 얘가 중간 뭐 1학년 때 등급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는 내신은 혼자 가도 된다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신한테 하기 싫은 강사 가운데 하나가 수능적인 기준 맞추고 싶은데 내신이 사실은 더 힘들고 손 가요. 그래서 내신도 좀 한번 학생들이 좀 하고요.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시간 있을 때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3학년 때 중요할 때 자꾸 붙잡아가지고 잘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자체가 좀 이미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에요.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공부 시작한다고 해도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간단.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 나올 것 같아서 벌써 나오죠. 그런 생각 결과 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저 맞추는 친구들은 뭐냐면 잘하는 친구들 맞춰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딱 가르쳐주면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자기 거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조금 뭐 빨리 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자랑 왜 영어 쓰는 거냐. 그래서 일단 이제 한 15년 정도 수능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이제 그런 뭐 아까 뭐 인터넷 얘기 하시는데 네이버 검색하신다고 전화가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원장님께서 광고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화정이냐고 그게 막 그렇더라고요. 왜 훌륭하신 분이 대치동이나 저기 강남도에 있었는데 왜 화정 바닥에 있냐 좀 묵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좀 여기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누가 좀 쫓아낼 때까지 그래서 좀 강의하고 싶어요. 강의할 거. 그래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됐던 간에 아까 내신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해가지고 장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작년 정도부터 홍세 국어 논술이라는 걸 이렇게 달았어요. 이 학원 안에서. 이제 원장님, 저희가 원장님이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다 과목들을 이렇게 잠깐씩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을 좀 이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옆에 이제 여기 옆에 M 학원 있잖아요. 그걸 잘하는 데는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도 좀 연구해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 한 게 오늘 선생님께서 급하셔가지고 가셨어요.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파트너 선생님하고 같이 해요 이제. 그런데 아직은 제가 뭐 강의를 다른 선생님한테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내신 때 제가 하고 제가 이제 되도록 다 하게 되고요. 다만 클리닉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3명 소수반이거든요. 이것도 좀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3년 전까지도 여기 체험업도 강의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학원이 뭐 경쟁력도 생기고 뭐 잘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셔서 그런지 사실은 이제 막 50명 나오죠. 60명 나오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학원계의 생태가 이제 이렇게 가요. 소수 정원제로. 그래서 13명 이상 갖지 않겠다. 그래서 정원제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어머니들 이론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어과니까 13명 정도는 양해해 주셔야 돼서 그래서 13명 전원제 운영하는데 제가 클리닉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더 진솔했거든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학생 내가 못할 거야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꽤 많아요. 근데 그냥 안고 가야 돼요. 그런 어떤 것이 있거든요. 강사라는 거. 학교 선생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학교 선생님 자신은 거 자신이니까. 근데 학원 강사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클리닉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강사가 치고 그래서 119 주 2회인데 그 반은 인원이 더 적잖아요. 2명, 3명씩 돼서 점수 안 나오면 더 하면 되잖아요. 단순한 진리거든요. 사실 나올 때까지 투자해주면 될까. 근데 이제 애들이 못 견디고 나가요. 클리닉 프로그램 옛날에 어떻게든 2번만 하고 했는데 막 자꾸 쉬는 날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못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가라면 가라. 점수 올려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런 다양한 클리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코스로 이제 지도 받는 거 이런 프로그램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뭐 우리 아까 부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면 좋다고요. 그래서 뭐 논술 얘기도 사실은 이제 국어과하고 논술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학생을 컨설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원장님 계시고 할 때 또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세 과목을 다 같이 유기적으로 가니까 학생을 이렇게 보고 좀 끌어가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우리 수리 논술 팀도 있으니까 수리 논술 필요하면 수리 논술, 뭐 인문 논술 하면 인문 논술 필요하고 뭐 이제 입시라는 것도 복잡하니까 뭐 어머님들께서 여기 오실 정도 되시면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도 매일 이제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예비고
강좌 이제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9월 달에 개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강좌가 이제 9월 1일부터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수능이 안 끝나서 좀 바쁘고요.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하나씩 되는 시절이시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저기 보니까. 근데 저는 옛날까지만 좀 하더라도 이쪽 지역 제가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뭐 특목 자사 굳이 가려고 할 필요 없고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려고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 저 입시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한 10명 이상 갔는데 그 중에서 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은 그냥 전형 준비할 때 딱 끊어버리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 근데 반 정도는 저는 어떤 식이냐면 야, 너 특목을 너한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주일에 2번 못하면서 할 특목 외고나 차라리 그거 가지 마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 좀 강하게 좀 해. 너 시간 좀 내서 와서 들어. 그래서 반은 1차부터 하고 반은 또 이제 못하고 또 이제 하나 안 한다는 생각 뭐 학부모님도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1차는 이제 저희 학원은 9월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 자체 영어 수학 자체반으로 봤을 때는 그 기존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는 거를 보고 짰어요. 그래서 뭐 어머님들께 여러 가지 성원이 있으면 바로 주말반도 개설하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재원생들만 가는 거였을 때. 그래서 화목반하고 수분반인데 영수하고 크로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정되는 영수 시간표하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시간을 하실 분들은 세팅을 좀 하시고요. 수강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영수 중에 강의도 계실 테니까 뭐 다니시면 기본 5% 할인이 이제 가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고민한다고 제가 제일 많이 없어서 수학과는 요즘에 살리러 와가지고 아까 뭐 상품권도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상품권도 못 가져가지고 미안하고 그래서 12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사전 접수를 할게요. 대략 반이 지금 구성되는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반은 혹시 또 열어야 되고 또 열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11일부터 25일까지 사전으로 하고요. 그 제가 그냥 임의로 어떻게 보면 결정했는데 아마 저 원장님이 오케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저희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월 여기 이제 일괄 등록 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괄 등록 안 하시면 한 달만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2개월 강좌니까. 그래서 일괄 등록 하시면 10% 하시는 걸로 하고 한 달만 한 달 등록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최강 주제거든요. 어머니 빨간 거 저 안 보고. 1차는 과감하게 저 사전 등록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교재 무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 좋은 일 있으면 가끔 무료 교재 같은 거는 또 이벤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고 그 수업 좀 시작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갈수록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 학생들을 탁 내 감정을 이렇게 유입시켜야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오늘 좀 어머니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진단이죠. 그 진단평가도 항상 언제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도움이 되는 자리가 다음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간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죠.